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전반적인 특징도 좀 겹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예, 요즘에 맞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개별 이슈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 네. 특징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연초부터 조금씩 네. 이렇게 모아두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 오늘 요즘에 좀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은 좀 수익률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예. 생각 들기도 하고, 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런 그 트렌드를 알고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빛을 보는 이런 시즌이 오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특징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기자의 분석으로 세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LG화학을 네, 가봐야 LG화학입니다. 될까요? 네, 예, 역시나 예. 개인 투자자 지분이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분할이 결국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네. 따로 떼어지는 거죠. 이를 예전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를 했었고, 네네. 자 어떻게 됐는지 네네. 결과 알려주시죠. 네, 오늘 뭐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네. 이제 LG화학의 전지 사업부를 떼어내기로 분할하기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예. 이제 분할 법인 이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12월에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지난 20일부터 29일 어제까지 이제 이런 전지 사업 분할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그런 전자투표를 진행해 왔는데요. 전지 사업부 분할안을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굉장히 거셌고, 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기도 했었는데, 주총안의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출석을 해야 하고, 이 출석한 주식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제 결과를 보니까 주총 투표 77.5%가 참석을 했고, 이 참석률 중에서 찬성률이 82.3%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무난히 이렇게 승인이 된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일단 반대를 했었고, 네네. 이게 근데 통과가 된 거 보니까 그 외의 기관 투자자들은 찬성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2대 주주인데 네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을 결정한 것은 이제 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아까 2위와의 격차를 좀 이제 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대규모 투자가 계속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간 3조 원 이상의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연간 3조 원.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상장을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해서 상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게 LG화학의 계획이었고요. 이제 국민연금 그런데 왜 반대를 했냐? 이러한 분할 계획이나 취지나 목적은 공감을 하지만 지분 가치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의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우려가 있다. 좀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다 하면은 사실 네. LG화학의 주주들은 찬성을 하지만 그 예.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국민연금이 뭔데 LG화학의 큰 그림을 네. 이렇게 막냐, 예, 왜 감나라 예. 배나라 하냐, 예.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국민연금 이번 결정은 뭐 국민연금이 이번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거 아니고 예. 사실 2018년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 이 스튜어드가 그 집사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집사처럼 이제 그 국민의 자산을 잘 이렇게 운용하겠다 네. 이런 건데 이 전까지만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은 거의 무조건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주주가 하자한 대로 무조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부작용도 있었고 대주주가 이를 이용해서 정말 주주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제 그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제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거고요. 예, 이제는 낄 때는 제대로 한번 껴보겠다 이런 의미일 네네. 수 그래서 있겠네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밝혔는데 네. 지금까지 누적해서 이제 반대율이 한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에 하나나 뭐 1.5개 정도만 반대를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국민연금이 뭐 항상 어깃장을 놓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LG화학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이례적으로 좀 하긴 했지만 뭐 나름의 또 이렇게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주가치 희석에 좀 약간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 자체 국민연금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라 뭐 찬성 반대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찬성을 많이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지금 주가도 싸늘해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62만 원 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현재 네네. 주가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분이 아무래도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연금 반대했다는 소식에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들고 있다가 우리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희망이 없다. 어차피 앞으로 뭐 상장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지분 가치 희석이 될 수도 예,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탄력 못 받을 것이고 차라리 이번에 던지자 해서 오늘 많이 매도한 것들도 많은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LG화학은 4.6%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급의 흐름이 궁금해서 잠시 열어봤는데 외국인은 한 8거래 연속을 좀 사고 있는 흐름인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또 전환이 됐어요. 네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요. 네네. 예. 어제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역대 최대 매출이었고 그쵸. 영업이익도 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또 개인 투자자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금처럼 넣는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네. 뭐 4분기 내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4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도 잠정 실적보다는 잘 나온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확정 실적의 의미가 구체적인 성적표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매출액 66조 9,642억 원이었고 뭐 영업이익 12조 3,533억 원이었는데요. 예, 예. 이게 뭐 정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도 좋았고 스마트폰도 잘 팔렸고 그리고 가전기기, 뭐 가전기기는 LG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가전 부분도 굉장히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 영업이익만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 사업 부분 고루고루 잘 나왔다. 좀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이미 실적을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네네.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뭐 보합권, 약보합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잖아요. 네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거라 이거를 우리가 또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네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보니까 뭐 4분기 매수 적기인가 뭐 이런 의문도 있었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네네. 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멘트에 하나 힌트를 얻었는데요. 예. 4분기 실적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삼성전자가 밝혔어요. 그래서 네.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실적이 좀 꺾이면서 그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번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점차 뭐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점차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겠냐. 좀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4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해라.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뭐 리포트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반도체 투자도 나서겠다고 이제 밝힌 만큼 반도체 업황이 뭐 지금 당장 아니어도 약간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뭐 괜찮을 것이다. 좀 이렇게 삼성전자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스마트폰 물량 이런 부분에서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재료인 네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반도체 투자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업황이 또 개선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네.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는 3거래 연속 함께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네네.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다음 예. 종목도 이제 뭐 너무 많이 얘기됐겠지만 빅히트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이제, 이거 참 워낙 그렇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들고 계신데 예. 제 뭐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항상 빅히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뜨겁죠. 사실 16만 원 선에서 다들 바닥으로 봤는데 예. 네, 오늘 그게 바로 깨졌죠.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저가 참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네. 들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뭐 앞서 메인스톤이나 뭐 이스톤 에코티 파트너스,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관들이 주식을 바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급락했다 좀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도 또 오늘도 이제 그
15일간 보호예수 걸렸던 물량 한 20만 주가 예. 오늘 나오는 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지금도 7%대 약세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공모가 수준까지 확 더 내려갈 수 있을지 향후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네. 좀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많이 예.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신저가를 좀 경신하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사실 이제 공모가까지는 내려가겠냐 이렇게 빨리. 설마 이제 왔죠. 네네, 예. 거의 왔으니까 사실 이제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는 한 달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던 기간에 예, 이제 예. 그 물량이 132만 주가 지금 이제 의무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는 이 132만 주가 시장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다음 달에 이게 또 걸려 있군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보통주가 이제 177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고 또 어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벤처 캐피탈인 이제 레전드 캐피탈이 웰블링크라는 이제 명의로 이제 그 상한전환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7만 주가 이제 주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 신주가 발행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보호 의무 예수 기간 없이 이제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뭐 4월 14일까지 이제 의무 보호 예수기간이 걸려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보호 예수 기간 끝나는 거 있고 또 이렇게 레전드 캐피탈이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를 확보하게 된 88만 주 정도가 예, 예.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뭐 국내 기관들도 뭐 가끔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쭤보면은 뭐 2달, 석 달 이렇게 기간이 있다 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예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팔게 되면 또 손실이기 때문에 들고는 계실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다시 이제 공모가를 살짝 웃돌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손실 보기 전에 다 팔아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이렇게 특별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그렇게 좀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게 예상보다 더 체감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호 예수 풀리면서 오늘 사상 최저가이고 다음 달도 물량이 좀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15만 원 선 이탈되면서 14만 5천 원 선까지 내려간 빅히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뜨거웠죠. LG화학, 뭐 빅히트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